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So this net. 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That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往前。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it.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We have 2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feels like anything but. Aisha, what do you think? I think we had 330, maintain 2800. We'll be clear for approach. This Excellent.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and in turn, changes the world we see. These numbers are looking great, actually. There's promise in the possibilities, and what we see and create next will stretch the imagination. Good morning, Sarah. Morning. Slowly coming towards the thumb. A world without boundaries. Good job. A lot better than yesterday. Yeah. Excellent. Slowly bring the A arm world down. where technology enhances, not limits, humanity.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Introducing Microsoft Mesh.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기환입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19년가량 공간정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대한 디지털 복제라고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디지털 복제라는 게 현실 세계의 대상에 대한 형상만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복제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2차원 지도를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근데 2차원 지도를 이용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현실 세계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해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현재 빅데이터 기술도 발달하고 AI 같은 기술도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현실 세계와 동일한 3차원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또 거기에 IoT 기술과 AI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D에 비해서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한 그리고 예측이나 이런 것들도 더 높은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게 되겠죠. 올해만 해도 4,300억 원 가까이 공간정보 관련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데요. 한국판 뉴딜 1년을 접어들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디지털 트윈 추진 전략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상과 지하의 3차원 데이터들을 연계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ISP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한번 수립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LH는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도시의 계획에서부터 운영 관리 전반을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최근에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일조권이나 혹은 경관 이런 것들을 사전에 3차원 건물 모델을 미리 올려보고 변경해보고 배치도 달리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실제 그 도시 개발에 활용된다면 그 데이터는 앞으로 그 도시를 관리하는데 꾸준히 활용되고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그 인프라가 지하 시설물만 해도 한 15종, 16종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통신, 그다음에 전력, 상하수도, 지하 공동구, 송유관 이런 것들이 3차원 데이터로 관리되면 도로공사를 하다가 뭐 이제 송유관을 터뜨린다든지 혹은 가스관을 건드려서 폭파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소방관들이 진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3차원 건물 실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소방관이 출동을 하면서 건물에 진입했을 때 어떤 경로를 가지고 진입할지 사람을 어떻게 구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간다면 구조 활동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디지털 트윈 자체가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요소가 3차원 데이터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환경에 현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우리가 흔히 IoT라고 하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하기보다 딥러닝이나 이런 자동화된 기술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3차원 데이터가 공개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또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디지털 트윈은 또 다른 어떤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도시 분야의 디지털 트윈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범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디지털 트윈, 국토도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생산할 때 이게 표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만들면서 관련 시설물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빅데이터가 수집이 될 건데, 실시간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저장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작은 기체가 힘차게 하늘로 떠오릅니다. 헬리콥터와 드론을 섞어놓은 듯한 모양입니다. 오는 2025년 도입 목표인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입니다. 이번 시연 행사에선 가상의 노선 3km를 안전하게 비행한 뒤 3분여 만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로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형 교통체계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택시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탑승권이 발급됩니다. 김포공항에서 코엑스까지 단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에어택시의 기능은 교통수단 간의 연결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를 들면 항공기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2025년 초창기에는 기장이 직접 탑승해야 하지만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2035년쯤엔 완전 자동으로 운행됩니다. 이 착륙장은 서울 주요 거점에 먼저 설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빠른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